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생테쥐베리 잠언집. 사랑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안다는 것이다. 알아채지 못한 슬픔. 어린 왕자. 그때 왜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는 내게 향기를 주고 나를 위해 빨갛게 피어났었지. 절대로 그 꽃에서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사랑스러움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때 난 그것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거야. 마음이 포개질 때 사막의 도시. 인간 사이의 관계란 자신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계란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당신의 모습만을 내 앞에서 흔들어 댄다면 나는 당신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고 싶어진다. 빗나가는 말들, 사막의 도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말을 통해 밖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말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뭔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타인이 자신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경우는 단 하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가능할 뿐이다. 감정이 없는 집, 사막의 도시. 나에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나의 발걸음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는 집. 그런 집을 나는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한다는 착각, 사막의 도시. 사랑을 소유욕과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 소유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가끔은 누군가를 위해서. 카르넷. 자신을 초월하여 행동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만 찾으려 한다면 그의 삶은 그지없이 비참할 것이다. 하나의 별을 위하여 바람과 모래와 별들. 우리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수많은 행성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진정한 별을 찾아 헤맨다. 친숙한 자연이 있고 다정한 집과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는 하나뿐인 별. 그것을 찾아 우주 속에서 길을 잃고 찾아 헤매는 것이다. 세상의 풍요는 모래 알갱이 같은 수많은 별들 사이에 숨어 있다. 숫자에 대한 집착, 어린 왕자. 어른들은 숫자에 애정을 갖고 있다. 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말하면 그들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물어보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어떠하니? 그 애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니?
그에도 나비를 수집하니? 오히려 이런 것들만 물어본다. 나이가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 몸무게는 몇이지? 그의 아버지는 월급을 얼마나 받니? 그런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야 상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 당신들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집과 훌륭한 자동차의 모형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고 그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정적인 마음, 사막의 도시, 증오는 사람을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게 만든다. 어떤 종류의 증오든 그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며 한 사람의 마음 전체를 지배한다.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에 쉽게 자신의 방을 만든다. 인간에 대한 예의, 아라스로의 비행. 나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 까닭을 잘 알고 있다. 학식이 높은 학자도 시커먼 굴 속에서 일하는 광부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광부 역시 창조주를 닮은 우리의 형제이며 학자는 그를 통해 신에 대한 경외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더 고귀하고 무엇이 더 천박한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도 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넓은 세상 속으로 아라스로의 비행. 사랑이 싹트면 당신은 모든 것을 그 사랑에 맞추어 생각하고 사랑은 그에게 넓은 세상을 품은 듯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나를 상실하는 사랑, 사막의 도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 반대로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한다. 다만 나의 것을 주고도 언제나 잃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숫자로는 알 수 없다. 어린 왕자. 빨간 지붕의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놓여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내려앉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어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을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오히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들은 그제야 이렇게 말한다. 아, 정말 아름다웠겠다. 어둠 속의 빛, 야간 비행. 캄캄한 어둠 속을 비행하며 우리는 밤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불빛, 어둠을 뚫고 새어나오는 불빛들, 몇몇은 외로운 집에서 나오는 빛이리라. 탁자에 팔꿈치를 괜 채 등잔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농부는 자기의 소망을 누군가 알아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자기의 소망이 빛을 품고 하늘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등잔이 자기 집의 초라한 식탁만을 밝혀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망하듯 비틀거리며 타오르는 그 불빛의 소리를 누군가는 먼 곳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방향 바라보기, 바람과 모래와 별들,
경험을 통해 보건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결정적으로 나의 꽃, 어린 왕자.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가 짧게 말했다. 갑자기 그는 기분이 울적해졌다. 자기가 기르던 장미꽃이 자신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5천 송이나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모두 똑같이 생긴 장미꽃들이 한 정원에 이렇게 모여 있다니. 어린 왕자는 한 장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달라.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 너희가 내 장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너희들 모두보다 내게는 내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해.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날마다 물을 주는 꽃이니까. 그리고 내가 날마다 유리로 잘 보호해주는 꽃이니까. 결정적으로 그것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길들여진다는 것, 어린 왕자. 난 너와 같이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길들여지는 것이 어떤 거지? 너는 여기 아이가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무엇을 찾고 있지?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여진다는 게 무엇일까? 여우가 말했다. 그 말은 서로 익숙해진다는 뜻이지. 익숙해진다고? 아직까지 너는 나에게 수만 명의 어린 소년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해.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도 너에게는 수만 마리의 여우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마리의 여우일 뿐이지. 그렇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하게 될 거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는 거지. 나에게만 열리는 문, 사막의 도시. 친구란 당신을 위해 있는 존재이다. 타인에게는 열어주지 않는 마음의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를 생각나게 하는 것, 어린 왕자. 저것 좀 봐. 저기 건너편에 있는 밀밭이 보이지? 난 원래 빵은 안 먹거든. 그러니 밀밭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니? 밀밭을 쳐다보면 생각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은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네 머리카락은 밀밭처럼 황금색이구나. 네가 만약 나를 길들여 준다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밀밭의 황금색을 보면 금방 너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밀밭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정겹게 들리겠지. 지켜줘야 할 책임, 어린 왕자. 네가 장미를 위해 보낸 시간이 너의 장미를 소중한 것으로 만든 거야. 현재는 과거의 작품, 사막의 도시. 내가 너에게 소중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게. 지금의 너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너의 지난 모든 과거란다. 살아 숨쉬는 것은 어느 인질에게 보낸 편지, 사하라는 끝없이 모래만 펼쳐져 있는 광활한 사막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권태와 단조로움에 시달린다. 그러나 사막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모습을 바꾼다. 비탈진 언덕이 생기는가 하면 신비스러운 상징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단단한 형상이 불쑥 생겨난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단조로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도착보다는 방향, 사막의 도시.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하는 것이지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아니다. 인간은 죽음 이외의 그 어떤 곳에도 도착하지 않는다.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 사막이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난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사막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이곳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 순간 난 놀랍게도 모래에서 쏟아지는 그 신비한 빛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난 지은 지 꽤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집안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집이었다. 물론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집 전체가 신비스러운 마술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맞아,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혹은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